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저도 처음 알게 된 R360이라는 슈퍼리치 클럽의 회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리치 클럽 R360의 운영 파트너, 매니저가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투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슈퍼리치들 R360의 매니저 바바라라는 분이 CNBC 인터뷰에 나와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권장했다고 하면서 이를 금과 거의 동등한 자산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금은 금이지 뭐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이 슈퍼리치들의 입장에서는요. 금이 최고의 안전자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처럼 좋은 겁니다. 거의 동등한 겁니다. 하면 그때서야 그들이 눈을 싹 돌려서 비트코인을 쳐다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바바라 구드스틴이라는 매니저가 CNBC의 라스트 콜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회원들에게 비트코인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우리가 볼 때 비트코인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천하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수천억 원대, 수조 원대 자산가들에게 우리는 지금 현재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하며 가치 있는 자산이다. 또다시 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 R360이라는 게 뭐냐? 일단 최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요. 자산 규모가 최소 1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이나 커플을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한국 돈으로 약 1,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뭐 평균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글로벌 부자들의 사교 모임이다. 뭐 교류회다. 뭐 백화점의 VVIP 모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꼭 돈이 많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회비를 먼저 알아보면 회원들은 3년에 약 18만 달러의 회비를 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한 2억 원이 조금 넘으니까요. 1년에 뭐 1억 원이 조금 안 되는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뭐 사면 사는 거고 많으면 많은 건데요. 일단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R360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 누구냐 넌? 제가 공부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UHNW라고 해서 이런 단어는 저도 뭐 언론에선 접한 바 있습니다. 울트라 하이 네트워크 월스라고 해서 초고액 자산가를 지칭하는 약자인데요. 요런 단어는 치면 그래도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R360은 아무리 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일단 UHNW를 치니까요. 뭐 KB투자증권이다, NH투자증권이다 하면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패밀리 오피스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백화점 VB 라운지보다 뭐 조금 더 높은 개념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가면 정말 별의별 뭐 교육이다, 뭐 여행이다, 뭐 서비스다, 컨설팅이다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세무, 뭐 부동산 컨설팅, 가업 승계, 기업 금융 등을 실시간으로 컨설팅하는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네이버에서 R360을 쳐보니까요. 듣도 보도 못한 스피커가 나오고요. 또 지금은 쓰지도 않을 것 같은 테일러메이드의 뭐 R360짜리 뭐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이런 뭐 옛날 모델들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구글로 가봤더니 제가 이제 뭐 검색이 이제서야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느꼈던 느낌은 애들은 가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미어 UHNW 패밀리 아까 초고액 자산가라고 했었잖아요. 뭐 요거는 알겠는데 자,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비트코인의 그 탄생 목적과 맞닿아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 개인에서 개인 간 화폐처럼 뭐 교환할 수 있는 쓸 때 나왔던 그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개인에서 개인 간 뭐 구두로 은밀하게 전해줘도 충분하다. 뭐 굳이 많이 노출될 필요가 없겠죠. 어,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100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100명인데 굳이 뭐 네이버에 광고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뭐 여기 구석구석을 좀 알아봤는데요. 정말 별의별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겠죠. 세계 슈퍼 리치들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명상하는 사진도 있고 뭐 주주총회나 회의하는 사진, 뭐 여행 가는 사진, 뭐 골프 치는 사진. 이거는 무슨 사진인가 제가 구석구석 좀 알아보니까요.
일단 내 가족을 대상으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찍어줍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이 클럽 회원들을 모아두고요. 개봉 전에 인기 영화를 상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의 주인공을 모셔와서 이 회원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줍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서비스나 교육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또 이들의 공통점이겠죠. 워낙 초고액 자산가들, 뭐 수천억 원, 수조 원까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조금 세상 물정 모르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타락하지 않는 교육도 이제 이분들이 오면 이제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엄청난 이제 집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R360의 자격이라든지 뭐 창립 뭐 어떻게 했는지 좀 잠깐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하버드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자타공인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서 1년짜리 커리큘럼을 만들어서요. 뭐 부자들 대상으로 뭐 이것저것 서비스나 뭐 1년 정도 교육을 이제 해보니까 부자들의 수요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하고 이거를 이제 재빠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50명 정도의 창립 멤버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년 말 기준으로도 현재 1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평균 재산을 보면 한 4억 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가입 조건은 1억 불 정도, 한 1,300억 원 정도인데 실제로 평균 재산은 약 5천억 원 이상의 이제 자산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미국 내 500명,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외의 분들이죠. 5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커뮤니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냥 최대 인원, 맥시멈을 1000명으로 제한해뒀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인이니까 뭐 자국 클럽이니까 미국인 우대, 그리고 해외 500명. 그러니까 현재 100명 있는 거고 나머지 9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 1억 불 정도의 자산이 누가 정했느냐? 회원들이 동의한 자산 가격, 이제 자격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겠는데 싶어서 이런 자격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좀 궁금해서 도대체 누가 가입을 했느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회원명은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인 방송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슈퍼리치들이 과연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보다도 크게 성공했는데요. 누가 추천한다고 뭐 사고 뭐 흔들리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들이 살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뭐 흔히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ETF가 승인됐기 때문입니다. 월가에서 블랙락이 승인했기 때문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을 받은 합법적인 자산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ETF가 없었으면요, 이들은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뭐 수천억 있는데 위험한 비트코인 같은 것에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살 것이다 하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죠. 그들은 지금 들어오면요, 우리보다 더 늦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들뿐만 아니죠. 각국의 연기금, 뭐 기관들, 뭐 빅테크들, 뭐 수많은 기업들, 기관들이 우리보다 훨씬 늦었어요. 이들이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대부분 사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1억 원 근처에서 놀고 있고, 뭐 달러 기준으로도 최고점을 뚫은 이 시점에 결국 우리보다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제가 예언하는 예언을 해보면 그들은 결국 벌 것이고 개미들은 잃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설자 지금 고점에 사더라도요, 부담 없는 비중으로 비트코인만 사서 오래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담 없는 비중, 보통은 2%, 많으면 3%, 이제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는 5%까지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1%, 2%, 뭐 이 정도 사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비트코인, ETF가 있는 이것만 싸게, 이제 싸게는 못 샀지만 장기 투자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말로 한번 다른 말로 풀어보면요. 이 돈 물려도요. 이 돈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부담 없는 비중을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미들은 지장이 있는 돈으로 그것도 알트코인만 비쌀 때 사더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어떤 핫한 내러티브가 떴습니다. 뭐 AI든 게임이든 뭐 최근에 유니스왑도 그렇고요. 수많은 이제 인기 코인들이 막 이렇게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한 1주에서 2주 후에요. 그 글이 커뮤니티에 나옵니다. 아, 이 코인 괜찮은가요? 그러면 그분은 그거 올랐을 때, 뜨거웠을 때 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래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정말 숱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깨달으셔야 돼요. 지장 없는 돈으로 비트 이더도 쌀 때 사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잔소리라서 사실 많이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여쭤봅니다. 코인 투자로 개미가 부자, 뭐 부자는 그래, 좋아, 어려워. 그러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맥상통한데요. 사실 방법을 아는데 사람들이 안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런 플로우를 말씀드렸었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최소 2번 이상은 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1번, 사람들 많이 합니다. 2번이 이제 사람들이 간과를 합니다. 망했을 때요, 힘들 때, 가만히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물렸던 분들 그대로 있으신 분 아직도 많고요. 21년도 엄청 많습니다. 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불확실할 때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2번은 관과를 합니다. 이거는 난 못하겠고, 나 돈 없어. 이러면서 2번은 생략하고, 이제 3번은 또 많이 겪죠. 되는구나. 이렇게 사실 내 판단으로 이렇게 피눈물을 날 때 샀던 게 크게 오르는 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요. 1번 많이 겪습니다. 뭐 2번, 3번, 4번 많이 겪죠. 그리고 되는구나. 4년 만에 우리 오르는 거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왜 2번을 안 할까? 대부분 불확실할 때 요 피눈물 매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22년 내내 외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폭락장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락장 때는요, 다 힘들거든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기관도 힘들고, 뭐, 심지어 뭐, 테라루나네, 뭐, FTX에 다 파산을 했었잖아요. 뭐, 셀시우스네, 쓰리에로 캐피털이네. 다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남들보다 더 일해야겠죠. 남들 하는 만큼만 일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투잡이니 쓰리잡이니 어떻게든 현금을 창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남 하는 거 안 하셔야겠죠. 남들 하는 거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뭐 너도 나도 해외여행 가고 뭐 차를 산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뭐 통닭을 사 먹고 자동차 뭐 커피를 사 먹고 다 하겠죠.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남들 하는 거 어떻게 다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폭락장이에요. 이때 해야 성공을 한다면서요. 근데 행동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하는 거죠. 2번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을 꼭 하셔야 본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년도에 물리셨던 분들은요. 지금도 강세장 아직 뭐 남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뭐 작게나마 해볼 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저가 매수 기회는 사실 지났죠. 22년, 23년이라고 보고요. 자, 믿음의 자산. 다들 믿고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믿음의 자산을 위해서요. 그러면 덜 믿음이 가는 덜 필요한 자산. 뭐 종신보험이다, 무슨 보험이다, 뭐 애들 보험이다, 뭐 부동산이다, 자동차다. 파시는 분 계셨나요? 믿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덜 필요한 자산을 이제 승부를 던지는 분들, 저가에 던지는 분들이 결국 나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요. 이런 본인만의 스토리, 정말 뼈아픈 경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승부수를 던져서 부자 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들 아, 더 필요한 자산을요, 팔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소비를 줄여야 되고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 폭락장 때 살 수 있습니다. 이 2번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해도 이거는 모르겠고, 이거는 힘드니까 안 하고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본전이 올까, 안 올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덤으로 들어야겠죠. 이 친구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 쉽게 돈 벌려고 하네. 뭐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일해서 벌어야지. 정말 이게 쉬운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알잖아요. 이 피눈물 때 매수하는 건 훨씬 어렵다. 근데요, 보통의 분들은 힘들 때는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좀 오르니까 이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디선가 돈이 나타나서요. 사볼까 하고 등장을 한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보통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가요.
근로소득이다, 사업소득이다 정말 안 오르시잖아요. 직장인들 아시잖아요. 1년에 정말 많이 오르면 3%에서 4% 정말 운 좋으면 5% 오릅니다. 연봉이요. 그리고 심지어 승진을 하고 뭐 3, 4년 만에 한번 큰 기회를 잡으면 뭐 10%, 15% 오르실 거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은 그마저도 없죠. 뭐 열심히 하면 더 오르겠지만 대부분 뭐 불경기다, 코로나다 하면서 쭉쭉쭉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시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365일 24시간 고생을 해서 투자를 하는데 10%도 안 오르는데 투자로 조금 쉽게 벌어볼까? 투자의 시간 얼마나 들여서 공부를 하십니까? 그런 마인드로는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돈 벌려고 하네. 절대 쉽지 않다.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제가 사법고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기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알트코인만 투자하시잖아요. 알트코인 열심히 공부를 해야 뭐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든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투자금을 당장 필요 없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빨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정이 나온다면 그 기간은 각국의 연기금, 기관, 빅테크 및 슈퍼리치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저들은 저 돈이 당장 필요 없으니까 장기 투자로 큰 수익을 가져갈 것이고 우리 개미들은 대부분 급한 돈으로 알트를 투자하니까 잊고 지내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처럼 투자한 돈을 당장 필요 없게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